네. 재무부 환율 보고서에 우리가 4월 달에 아주 집중을 했었고 굉장히 늦게 발표가 됐는데 환율 관찰국이었었잖아요. 그런데 환율 조작국으로 현지 시간 5일 지정이 됐습니다. 박준현 운용령님, 이 환율 조작국의 의미부터 알려주세요. 예, 뭐 환율 그냥 말 그대로 환율을 인위적으로 정부에서 개입을 해서 조작을 한다. 그런 의미로 좀 해석할 수가 있겠죠. 네. 예, 일단은 환율을 조작한 이유가 있겠죠. 정부의 그 정책 당국, 미국에서는 중국이 인위적으로 조작을 했다 그러니까. 네. 예, 아무래도 환율을 위안화가 평가 절하가 되게 되면 뭐 7위안을 지금 돌파했지 않습니까? 네. 돌파하게 되게 되면 수출 환경에 유리하니까 자국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환율을 조작한다. 특히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미국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는 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계속적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추가적으로 3천억 달러에 대해서 네. 관세를 먹였으니까 중국이 예.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은 관세에 대해서 불리한 그 수출 환경 부분 자체를 환율로서 좀 만회하려고 한 게 아니냐. 환율이 평가 절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만큼 네. 수출 경쟁력이 생기는 거니까 미국은 만약에 이제 그렇게 생각한다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먹이게 되면 중국이 위안화를 평가 절하를 하게 되면 그만큼 경쟁력이 생기는 거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관세를 먹여도 별 효과가 발휘하지 못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따른 추가적으로 중국이 환율을 개입해서 위안화를 평가 절하시킬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어떤 관점에서 미국이 전격적으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 게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재무부에서 환율과 관련된 부분 자체를 환율 보고서를 1년에 한 2번 정도 발행을 하거든요. 4월달과 10월달 정도. 그래서 몇 개국 한 12개국이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중국과 마찬가지로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이 됐죠. 대찰 지정 요건이 있는데 미국이 이제 대미 흑자가 연간 200억 달러 이상이고 우리나라도 따지면 한 24조 정도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경상수지 흑자가 GDP에 3%대였는데 2%로 좀 더 강화됐습니다. 이번에 2% 이상 내는 경우. 그다음에 거의 6개월 동안 계속 인위적으로 조금 전에 정부에서 환율을 개입을 하고 있다. 근데 그 세 번째 부분 자체는 딱 떨어지지가 않거든요. 그 증명하기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심증은 있는데 그렇죠. 지금 물증이 확실하게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걸 그러니까 세 번째 안을 가지고 환율 조작국이냐 아니냐를 판가름 그게 정책적인 정치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첫 번째, 두 번째는 확실하게 해당이 되거든요. 근데 세 번째는 환율 조작을 하고 있는지 의심을 할 뿐인데 우리나라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중국도 이번에 세 번째 안을 가지고 미국에 전격적으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 게 아닌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두고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이 됐다. 환율 전쟁에 포성이 올린 것인가. 이렇게 많이들 의미를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 환율 조작국으로 중국을 지정하는 게 환율 전쟁에 어떤 의미를 주는 건가요? 그러니까 전 이번 이슈를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본 같은 경우에 플라자 합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변동환율제가 아니거든요. 1990년도 초반에 클린턴 행정부가 절상 요구해서 결국에 당시 15% 정도의 절상을 했었습니다. 그에 따른 이득을 좀 봤었죠. 미국에서 경제적 이득을 본 건데 지금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이 환율 카드를 꺼냈다는 얘기는 환율 전쟁이라는 것도 싸움이 돼야 전쟁이거든요. 상대가 안 되면 그건 전쟁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일방적으로 패는 거예요. 공격이죠. 네, 공격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전쟁까지는 아니고요. 중국이 어떻게 대응을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뭐 분명히 지금 무역 분쟁과 무역 전쟁 과정은 있는데 환율 카드는 사실상 결정적인 타격행위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재래식 무기의 군사 전쟁을 통할 때 뭐 싸움이 있습니다만 결국 2차 대전을 종식시켰던 건 원자폭탄이었거든요. 지금 총성 없는 전쟁 속에서 무역 분쟁 속에서 이번에 환율 카드 조작국에 대해서 이 행위는 사실 결정타의 어떤 행위가 되지 않겠느냐. 당장 이것이 시행되고 하는 데 같은 시간은 오래 걸리겠습니다만 결국 중국이 받는 압박 카드는 상당히 클 것이다. 그러면 이로 인해서 우리가 앞으로 중국이 어떠한 액션, 어떠한 대응을 방식을 취할지는 아직 알려진 게 없거든요. 그럼 미국이 지금 지정이 되면 지금 한 1년 동안 저평가가 됐었으니까 위안화 약세를 좀 시정해라 이렇게 압박을 계속 가한다는 거죠? 뭐 그렇게 가능한 부분인데 실적으로 지금 중국은 개방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복합적인 요인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과거 우리나라의 IMF 사례도 봐야 됩니다만 우리가 역사의 경험을 통해서 IMF 사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경제 주권을 많이 내준 상황이거든요.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나라 지분율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서 얻어가고 있는 배당 이자 소득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거기다가
경제 성장에 따라서는 가치 상승까지.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 침투하고자 하는 금융자본 시스템들이 여전히 개방이 되어 있지 않고 폐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무역 전쟁이라는 빌미를 삼아서 중국의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게 현재 역사적인 팩트예요. 네,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뭐 한일 문제다, 뭐 이상한 정치적 논쟁들을 많이 얘기하고 미중 무역 분쟁에서 편가르게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에 현재 세계 자본 시스템은 달러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이 달러의 시대에서 달러의 가장 큰 무기를 갖고 있는 미국이 네. 한일 조작국으로 지정한다고 예고했다는 얘기는 중국이 앞으로 대응할 수 있는 카드가 어떤 건지는 더 면밀히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왜? 저희보다 더 뛰어난 뭐 책사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뭐 어떤 식의 대응을 하겠습니다만 기존에 알려진 걸로 본다면 결국 중국이 뭐 일본의 플라자 합의 같이는 아니더라도 결국은 어떤 합의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압박이 몰릴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이번에 미중 무역 분쟁에 9월에 만나기로 했던 워싱턴 협의 아직 취소된 건 없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최고의 압박카드를 내밀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더 우려가 되고 확산돼서 시장의 글로벌 증시의 큰 변동성의 위기로 가져갈 수도 있겠지만 그건 지금 너무 앞서가는 생각인 거고 오히려 이 압박카드를 위해서 9월에 다가올 협상에서 좋은 협상이 발휘되고 완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의 기대 요인도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좋다 나쁘다 안 좋아질 것이다 괜찮다 어떠한 대응이 이럴 것이다.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앞으로 다가와 있는 미중 무역 분쟁의 협상이 9월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우리가 예의주시하는 게 더 도움되는 네. 해석이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 네, 확대 해석보다는 중국의 반응부터 좀 체크할 필요가 있겠고요. 오늘 위안화는 달러당 위안 7.04위안 기록하면서 어제 7위안 돌파하고 나서 소폭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강하게 또 강세로 돌아서진 않았다는 점은 변동성 보셔야겠습니다.